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엔 여러분들이 2013년 3월 13일 일반 순경 1차 수사실무 기출문제 부분을 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험 같은 경우는 총론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총론의 13문제 정도, 그리고 강론의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 안에 들어있는 개수형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약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고요. 박스형 문제이기는 하나 단답형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것은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박스형 문제의 출제 비율은 약 8에서 9문제 이 정도 볼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죠.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6문제 박스형이 총론에서 출제가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총론에서 13문제 중에 6문제가 박스형 개수 문제에 해당이 되고요. 단답형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설명형 문제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박스 안의 선지는 최소 4개에서 최대 6개에서 7개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간부 후보생 시험 문제보다는 박스 안에서 설문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 설문에 있어서는 이 설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아주 짤막했죠. 그러나 박스 안의 설문조차도 2줄 이상이 넘어가는 문제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조차도 상당히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박스형 문제의 설문 자체가 굉장히 이 변형이 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실무문제집의 설문을 그대로 출제하기보다는 오히려 들어있는 내용 자체를 변형시켜서 혹은 정반대의 취지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해설을 그냥 문제유리 설문에 올리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문제를 이제 만드는 이런 형태로 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형 문제들이 나오는 부분 자체도 예전과는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승진이나 아니면 경간부 기출문제의 영향력은 아직도 많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수사수단의 방향 중 종쪽 수사에 해당하는 설명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론 시간에 보면 수사수단을 배우시죠. 그때 보면 종쪽 수사와 행적 수사 둘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랬을 때 거기에서 종쪽 수사에 관한 설명을 묻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수사의 전개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범죄수사의 기초이론인데요. 그 안에 보시면 수사수단 혹은 수사선 그리고 범죄징표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거의 같이 소개를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종쪽 수사와 행적 수사에서 가장 간단한 비교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종쪽 수사와 행적 수사의 비교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나만 아시면 일반적으로 반대편은 설명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죠. 자, 1번 해설입니다. 종쪽 수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행적 수사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사수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사수단이다. 자, 문제는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행적 수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사 자료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만나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이런 형태로 구조가 나타나죠. 그러나 종쪽 수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자료를 판단하고 그 자료에서 또다시 자료로 다시 들어가고 그 자료에서 또다시 자료로 이렇게 투입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종쪽 수사에서는 범죄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범죄 현장에 사용되었던 수법을 일단 알아내게 되고 그 수법과 관련된 용의자를 찾기 위해서 크리피스라고 하는 일반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관련 용의자를 추적해 가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진행해 가는 그림을 우리가 종쪽 수사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깊이의 문제와 폭의 문제가 있다면 어느 쪽이 폭의 문제가 된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행적 수사가 폭의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폭을 넓혀 나가는 수사입니다. 넓혀 나가는 수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깊이의 문제는 왼쪽입니다. 그래서 깊이 파고드는 수사, 깊이 파고드는 수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의 문제이냐 혹은 깊이의 문제이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수사 자료를 위한 수사가 되죠. 수사 자료를 이용하는 수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사 자료를 위한 수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한이라고 되죠. 그러나 왼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 자료에서 그 다음 수사 자료로, 그 다음 수사 자료로 옮겨가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수사 자료에 의한 수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표현 자체가 비슷한 것 같지만 표현이 다르죠. 무엇에 의한입니까? 무엇을 위한입니까? 그렇죠? 그 다음 이것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예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된 예가 어떤 수사일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매달려 있는 이게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각각의 사람을 일일이 만나보러 다니셔야 되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일단 탐문수사가 되고요. 그 다음 미행이나 혹은 잠복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잠복감시. 그 다음 일반적으로 여기에 연구감이나 지리감이 있는 수사에서 대상자가 되는 것. 이게 이제 감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말고 이제 물건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저게 일단 사람이 아닌 다른 것일 때는 원칙적으로 수색이라고 하는 것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관찰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예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종쪽 수사의 예는 어떤 것입니까? 이 보시다시피 이제 무슨 수사가 지금 예가 들어져 있습니까? 수법 수사 예가 들어져 있죠. 그 다음 수배 수사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작물 수사죠. 작물도 작물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류품 수사입니다. 유류품 수사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인상 특징 수사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갔을 때 시간이 훨씬 줄어드는 것은 어느 쪽입니까? 이때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용도 줄일 수 있어요. 그죠?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됐다면 자료가 풍부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한정적이죠. 그래서 자료의 한정성 때문에 뭐가 나타날 수 있다? 정확도가 조금 떨어진다. 정확성에서는 좀 우문시되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수사 자료를 기본 바탕에 놓을 때 아주 풍부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일단 풍부합니다. 자료의 풍부. 자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당한 정확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신중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는 비경제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 볼 수 있겠죠. 이런 형태로 장단점이 일단 파악이 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수사수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의 기억번을 보시면 시간과 노력에 비해 비경제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비경제적입니까? 아니죠. 경제적입니다. 기억번 설명은 횡적 수사에 해당이 되는 단점의 문제이고 종적 수사는 경제적입니다. 니은번 수집된 자료에 의한 수사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자료에 의한이라는 표현입니다. 자료를 위한이냐 아니면 자료에 의한이냐라고 했을 때 니은번은 종적 수사에 해당이 되고 디귿번 범인에게 도달하는 수사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범인에게 도달하는 수사이다. 이 프림을 보시면 자료를 통해서 끊임없이 범인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죠. 그러나 오른쪽은 자료 그 찾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번 설명도 정적 수사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니을번 범인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발견 수집이 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범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발견 수집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그건 횡적 수사이지 종적 수사가 아니지요. 그래서 1번의 종적 수사에 관한 설명은 니은, 디귿 두 개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죠.